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수학의 정석 23장 명제의 증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제의 증명인데요. 이 증명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증명은 중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증명.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직접 증명법입니다. 직접 증명법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접 증명법이 있어요. 간접 증명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오늘 배우게 되는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배웠던 명제와 대우입니다. 대우. 그러니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귀류법입니다. 귀류법. 자, 오늘의 핵심은 대우와 귀류법이고요. 직접 증명법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수학적 기납법. 이 수학적 기납법은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하는 건데 요거는 오늘은 배우잖아요. 수학적 기납법도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대우와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그 다음에 귀류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 교재 본문에 귀류법의 정의를 알거든요. 귀류법이 나오는데 좀 내용을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귀류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귀류법이란 무엇이냐면 그 노트에다 좀 잘 좀 정리해 놔봐요.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방법이에요.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방법. 자, 이걸 바로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방법. 이것도 오늘 배울 거예요. 자, 명제의 증명입니다. 우리가 명제라는 말 자체, 명제와 조건이 다르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명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게 진짜 참이냐 이걸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명제의 증명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개념 정리를 하게 되면 정의라는 말을 쓸 겁니다. 정의. 중학교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히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정의 중에서 성질과 많이 혼동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와 성질을 혼동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고요. 성질은 그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한 두 밑각, 이 크기가 서로 같다. 이건 이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거는 정리라고 해요. 자, 정의는 밑줄 그어놓으세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입니다. 정의는 증명된 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증명이라는 것은 이미 정의라든가 알고 참이라고 있는 명제, 참이라고 증명된 명제를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이에요.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참임 명제나 정의를 이용하여 어떤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입니다. 이전에 참이라고 증명된 사실은 또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상에서 교과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전에 참이라고 증명돼서 그건 또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용하는 거예요. 증명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라는 말을 씁니다. 정리는 뭐냐면 참이라고 증명된 것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많이 이용되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참인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정리라고 해요. 정리.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등변 사각형의 성질 중에서 증명된 거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정리라고 불러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기류법. 이게 핵심이죠. 이번 단원의 핵심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인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 증명법이라 불러요. 자, 간접 증명법입니다. 간접 증명법 굉장히 편리해요. 증명이 어려운 것도 대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귀류법을 사용하면 쉽게 증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 먼저 밑줄 긋고요. 얘는 여기 정석 어디 보자. 대우 P이면 Q에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래. 근데 이거 쉽지가 않아. 그럼 대우를 생각합니다. 일단은 대우를 생각해요. 그래서 not Q이면 not P를 바꿔보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귀류법이에요. 귀류법은 이제 연습하는 문제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수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귀류법이에요. 이 귀류법은 역사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소수의 개수가 무한히 많다는 것을 귀류법으로 처음 증명한 사람은 유클리드예요. 유클리드가 자신이 져서 원론에서 그걸 증명을 했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귀류법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참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나 그 명제가 가정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됨을 보임으로써 처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썼죠.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방법 이렇게 명확하게 외워주세요. 다시 한번 쓰면 귀류법은 명제는 가정과 결론으로 구분되잖아요. 그죠?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귀류법으로 꼭 증명해 보길 권하는 게 있어요. 아까 말한 소수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 이거 귀류법으로 꼭 증명해 보기 바랍니다. 소수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 부정하면 소수의 개수가 유한계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모순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생님 영상 그러니까 수학 귀신하고 유튜브에서 수학 귀신하고 소수의 개수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유클리드가 증명한 거 2500년 전에. 자, 직접 증명법이 쉽지 않으면 귀류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밑줄 그어놓고요. 자, 첫 번째 어드바이스 정의 증명 정리. 이거 잘 보세요. 정의. 그러니까 많이 헷갈려요. 정의를 이용해서 성질을 증명하는데 정의와 성질을 많이 헷갈립니다.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그 다음에 증명과 정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성질이 있습니다. n이 정수일 때 n이 2의 배수이면 n의 제곱은 2의 배수이다. 이거는 바로 볼 수 있죠. 이건 직접 증명법이 돼요. 그러니까 2의 배수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의 배수. 2k, n equal 2k. 이때 k는 정수, 2의 배수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 방법을 익혀야 돼요. 짝수 표현 똑같죠? 홀수 표현은 중요한 거 짝수보다 1자곤수이기 때문에 2k-1로 표현합니다. 나타낼 수 있으므로 실제 대입해서 제곱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짝수가 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증명법입니다. 자, 명제가 참임을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증명된 것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을 우리는 증명이라고 할 거예요. 증명. 그리고 이 증명에 사용되는 기본 정리, 참임이 증명된 명제를 우리는 정리라고 부를 겁니다. 자, 보기 1번을 볼까요?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했는데 밑줄 그어봐요. 이거 실수의 대표적인 성질이죠. 그죠? 저희는 실수의 성질이에요. 실수의 대표적인 성질입니다. 이 실수의 대표적인 성질 때문에 허수가 필요했었죠. 실수는 모든 실수, 임의의 실수는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제곱을 하면 0보다 크나 같아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음수가 안 돼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허수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진짜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진짜 맞아?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가정과 결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A는 실수이다. 결론은 A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직접 증명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직접 증명법.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실수는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임의 실수 A라 한다면 A는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습니다. 그죠? 모든 실수를 포함하는 이런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세 개 중에 하나죠. 그럼 0보다 클 때, 그리고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제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자 세 개 모두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커요. 그래서 0보다 크나 같다. 직접 증명법입니다. 이런 증명법은 암기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적어서 이건 이렇게 증명하는 거구나.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암기를 억지로 하기보다는 한 세네 번 써보면 돼요. 이건 이렇게 증명하는 거구나. 오케이? 자, 그렇게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기류법.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어드바이스 2 별표를 3개 해놓고요. 오늘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인데 이것만 기억해도요. P이면 Q를 증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대우를 생각합니다. not Q이면 not P를 일단은 생각해봐요. 이 첫 번째 단계예요. 어떤 증명하는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단계가 대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not Q이면 not P. 그럼 이건 쉽네? 라는 느낌이 드는 명제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가 그것도 안 돼. 그러면 귀류법을 생각해 봅니다. 귀류법.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암기하세요. 귀류법. 누가 7초로 썼다고요? 귀류법은 유클리드. 뭘 증명할 때? 소수의 개수가 무한히 많다는 것을 증명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무한이라는 걸 증명한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죠? 무수히 많다는 것은 인간은 증명을 못해요. 근데 유클리드는 귀류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무한을 증명한 거예요. 신의 영역에 도전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2500년 전 만들어져서 그냥 당연하게 사용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아요. 자, 그리고 밑줄 그어요. 직접 증명법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고요. 근데 안 돼. 그러면 일단은 간접 증명법, 대우 또는 귀류법을 생각해 주세요. 자, 보기 2번을 볼까요?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래. 이거 밑줄 그어놔요.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하나의 표현 방법을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예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제곱수를 생각해봐요. 한번. 제곱수. 2의 제곱 4. 4 짝수잖아. 그럼 2도 짝수인데. 맞는 것 같죠? 근데 제곱이 짝수를 표현하는 게 너무 어색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n의 제곱이 짝수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n은 거듭 제곱근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루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 자연수를 증명하는데 루트를 써?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대우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연수 n에 대하여는 대명제입니다. 가정은 n의 제곱이 짝수이면 이게 가정이죠. 자, n의 제곱이 짝수이면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 다음에 n은 짝수에다가 결론입니다. 그죠? 그러면 대우 명제의 대우는 자, 자연수 n의 대우는 그대로 두고 결론을 부정하니까 n은 짝수이다 부정하면 n은 홀수이면 가정을 부정하니까 n의 제곱은 홀수이다. n에서 시작해서 차수를 높이는 건 쉬워요. 오케이? 차수를 높이는 건 쉽습니다. 그러면 홀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거 암기해둬야 됩니다. 자, n이 홀수이면 n은 2k-1로 표현합니다. 이거 별표 해놓으세요. 선생님이 영재 수업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2k 플러스 1로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2k 플러스 1도 홀수인데요? 안 돼요. 왜냐면 k가 1일 때 2k 플러스 1로 하면 1이 빠져요. 3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암기해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홀수를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홀수는 이퀄 짝수보다 1자군수, 그래 짝수 빼기 1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메모해 주세요. 2k 플러스 1로 하면 안 돼요. 2k 마이너스 1로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대입하면 제곱을 하게 되면 자, 아주 간단하게 짝수 더하기 1 홀수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매우 쉽습니다. 자, 짝수 표현, 홀수 표현은 꼭 암기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을 보자.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유리수가 아니다. 별표 3개. 별표 3개 놓으세요. 여기서는 매우 중요한 유리수의 정의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귀류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유리수의 정의는 자, 이거 밑줄 그었고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유리수의 정의. 유리수의 정의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분수는 무슨 분수만 사용하죠? 분수는 기하분수만 사용하죠. 기하분수의 정의는 분모와 분자가 서로 수인 분수. 이것까지 나가서 반드시 이 조건을 써줘야 돼요. 유리수 조건이 나오면 암기해뒀다 이대로 써야 돼요. 똑같이. 어떤 수가 유리수예요? 그러면 뭐 보통 P분의 Q를 많이 사용합니다. PQ. P가 이제 프라임이다 보니까 서로소라는 표현, 소수라는 표현이 있어서 P분의 Q를 많이 사용하는데 뭐 A분의 B도 상관없어요. A와 B는 서로소인 정수 이건 반드시 써야 됩니다. 부모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반드시 외워둬요. 유리수 엄청 사용합니다. 유리수 표현.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할 수 있는데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다가 결론이죠. 그러면 결론을 부정하면 뭐가 되겠어요? 유리수라 가정하면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귀류법을 하는구나. 오케이. 가로 열고 귀류법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귀류법.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됨을 보이면 됩니다. 그럼 뭐에 모순되냐면 서로소라는 거에 모순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수 정의를 제대로 외우지 않으면 이건 증명이 불가능해요. 유리수 정수분의 정수인데 분모와 분자가 서로소라는 조건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면 보세요. 루트 2는 0보다 크므로 루트 2 이퀄 a분의 b를 만족하는 서로소인 자연수 ab가 존재한다가 되는 거죠. 그죠? 밑줄 그어놔요. 루트 2가 유리수야? 그럼 당연히 루트 2 이퀄 a분의 b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글로 쓸 필요 없어요. 보통 이 경우 어떻게 쓰냐면 루트 2 가정하면하고 루트 2 이퀄 a분의 b 하고 가로 위에 거랑 똑같아요. 똑같이 A, B는 서로소. 그리고 서로소인 정수란 말 안 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약수, 뭐 소수, 서로소 이런 말들은 보통의 경우 자연수 또는 정수에서만 사용해요. 오케이? 그래서 따로 정수란 표현을 안 써도 정답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A는 0이 되면 안 된다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 a분의 b 정수가 존재하는데 양변에 a를 곱하면 b는 루트 2 a가 되겠고 양변을 또 제곱해요. 그럼 b의 제곱은 2a 제곱이 되는데 이거 이해가 되나요? b의 제곱은 2a 제곱이 되는데 우변은 짝수죠. 그죠? 그러면 b의 제곱도 뭐가 돼야 돼요? 같으려면 짝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a의 제곱에다 2를 곱하니까 분명히 짝수야. 그러면 그 값과 같은 b의 제곱은 짝수야 됩니다. 그러면 b의 제곱이 짝수야? 그럼 b도 짝수잖아. 이거 아까 우리 증명했죠. b의 제곱이 짝수면 b도 짝수 우리 증명했죠. 그 앞에서 증명한 사실은 별도의 증명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짝수 표현 다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표현 방법을 우리가 익혀두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만 좀 어려워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할만합니다. 암기해둬야 돼요. 그랬더니 대입해서 전개했더니 뭐야 양변에 2의 배수니까 2로 나눠주면 결국 a의 제곱은 2k의 제곱 뭐야 이거는 k가 정수인데 제곱에다 2를 곱하니까 a의 제곱도 짝수네? a의 제곱이 짝수면 a도 짝수네? 그죠? 이거 모순이죠. 어디에 모순이냐면 a, b가 서로 소인 자연수라는 말의 모순인 거예요. 결론을 부정했더니 가정의 모순됨을 보였죠. 이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리수 가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수만 정확하게 외워놔도 대부분 해결이 돼요. 모순이다. 왜 모순이 생겼어요?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라는 가정은 틀렸어. 그럼 뭐예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지. 아주 대표적인 증명이니까 요거는 별표 3개 넣고 꼭 한번 손으로 써봐야 됩니다. 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를 보자. 다음 명령 참임을 증명하여라. 자, n이 자연수일 때는 대명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자, 그런데 봐요. n의 제곱 플러스 n이 짝수 가정이고 n은 짝수 결론이 되겠죠. 근데 n의 제곱 플러스 n을 짝수 이퀄 2k 거기서 n에 관한 식으로 유도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직접 증명법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n에 관한 2차식인데 얘를 2k라 두고 뭐 k는 정수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n에 관한 이걸 여기서 n을 표현하려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야 돼요. 근의 공식.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 증명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접 증명법 중에서 일단은 대우. 그래서 우리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증명하기 어려워 라고 한다면 일단은 대우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대우 한번 불러볼까요? 대우 n이 자연수일 때 가정 n이 홀수이면 n의 제곱은 홀수이다. 이거 쉬워라. 그지? n이 홀수라는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건 했죠. n 이퀄 2k 마이너스 1 k는 자연수. 그러면 이 2차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전개하면 얘는 2의 배수에서 1을 뺀 수입니다. 그죠? 2의 배수에서 1 뺀 수니까 당연히 홀수죠. 맞네요.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도 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직접 증명법이 어려운 증명은 간접 증명법을 하라. 그 다음에 2번 A, B가 자연수라는 조건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 합이 홀수이면 A, B 중 하나는 홀수이고 다른 하나는 짝수이다. 자, 이것도 결론 합이 홀수인데 A, B 중 하나는 홀수이고 다른 하나는 짝수인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홀수 더하기 짝수가 홀수가 되잖아요. 그죠?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걸 어떻게 증명한다? 그럼 A 더하기 B가 홀수라는 표현을 하면 A와 B를 따로따로 쓰기가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조건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A 플러스 B가 홀수야. 그러면 A 플러스 B 이퀄 2K 마이너스 1 K는 뭐 자연수 이런 거 생략할게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 A는 뭐고 B는 뭐야? 따로따로 표현할 수가 없죠.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간접증명법을 생각하고 바로 대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우 해볼까요? 대우. A, B가 자연수일 때, 자 보세요. 이거 A, B 중 하나는 홀수이고 다른 하나는 짝수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부정하면 뭐가 될까? A, B 중 하나는 홀수이고 하나는 짝수야. 홀수 하나, 짝수 하나를 부정하면 뭐가 될까? 이런 것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둘 다 짝수이거나 둘 다 홀수입니다. 밑줄 그어놓고요. 자, 결론을 부정했습니다. 이면 가정도 부정해요. A, B는 짝수이다. 이렇게. 이런 거는 별표를 해놔요. 이게 헷갈려요. 어떤 문장을 부정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A, B가 모두 짝수. 둘 다 가능하죠. A equal EK, B equal 뭐 E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보자. MN으로 표현했네요. 자 그럼 A, B가 모두 짝수니까 A는 EM, B는 EN, MN은 자연수. 매끄럽죠. 그리고 나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에다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대입했더니 아주 쉽게 그 결과도 짝수라는 것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A, B가 모두 짝수이면 1번 증명됐고요. 자, 두 번째 2번은 A, B가 모두 홀수이면 홀수를 표현해줘요. A는 2n-1, 그 다음에 B는 2n-1, M은 자연수. 그런 다음에 A 플러스 B에다 대입하게 되면 또 자연수, 저기 2의 배수네요. 짝수. 그죠? 이렇게 어렵게 증명이 어려운 명제를 증명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23-1번 한번 도전해 볼까요? 여기서 1번은 적어도 하나는 짝수, 별표 해놔요. 적어도 하나는 짝수란 얘기는 A, B 중 하나는 짝수이거나 또는 둘 다 짝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상 짝수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 힘들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짝수일 때 and 둘 다 짝수일 때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증명을 두 번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를 대우를 한번 적어보세요. 자, 노트에다 한번 적어봐요. 자, 1번을 아래다 쓰겠습니다. 자, 대우.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 얘기는 그 부정을 하면 뭐냐면 A, B가 A, B 모두 홀수이면이죠. 그죠? 홀수이면 되는 거예요. 자, A, B가 자연수일 때 생략했어요. 이건 원래 써야 됩니다. 여기에. 요거 빠뜨리면 안 돼. 원래 증명할 때는. 자, 그다음에 결론을 이제 써볼까요?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을 쓰면 되니까 A, B가 짝수이면이니까 A, B가 짝수이면을 부정하면 뭐가 되겠어요? A, B는 홀수이다. 홀수이다. 이게 대우예요. 자, 그럼 이거 증명해 볼까요? A, B 모두 홀수이면 이거 아까 우리 표현 배웠죠? 자, 증명. 그거 써봐요. 증명하고 A equal EM 마이너스 1 그리고 B equal EN 마이너스 1 하고 여기서 MN은 자연수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B에다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AB는 따라서 AB는 EM-1 곱하기 EN-1이 되겠고 얘는 잘 전개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4MN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인데 이 앞에 있는 세 개 양이 모두 2의 배수잖아요. 그럼 1을 묶어줘요. 그러면 2배 2mn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플러스 1 짝수에다가 1 더한 수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홀수죠. 증명 끝. 자, 증명 완료. 두 줄짜리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간단하지만 손으로 한 땀 한 땀 써야 돼요.
자, 2번도 한번 증명해 보자. 대명제는 n이 정수일 때는 이건 그대로 쓰는 거예요. 똑같이. n의 제곱이 3배수, 3위배수면 이거 표현하기 어려워요. n의 제곱이 3위배수는 표현이 쉬운데 거기서 n을 하려면 또 루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대우를 써보세요. 자, 이번 대우. 자, n이 정수일 때 생각할게요. n은 3의 배수이다를 부정해 보세요. 3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면 입니다. 그러면 n의 제곱이 3의 배수, 그걸 부정하니까 n의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3의 배수는 표현할 수 있죠. n equal 3k잖아요.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3의 배수가 아닌 걸 표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번 증명이에요. 왜 우리가 이거 한번 보세요. 수를 분류할 때, 자, 이거 노트에다 적어봐요. 수의 분류. 가장 쉬운 게 뭐예요? 1번. 짝수 홀수죠. 그죠? 짝수 홀수. 짝수 홀수. 그래서 짝수를 2k, 그 다음에 홀수를 2k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이제 사용을 문제에서 많이 다루는 게 뭐냐면 3의 배수예요. 3의 배수. 자, 3의 배수를 기준으로 해서 3의 배수를 3k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3k를 기준으로 3의 배수죠. 그 다음에 3k 마이너스 1, 3k 플러스 1로 표현합니다. 모든 수는 어떤 자연수든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할 줄 알면 4의 배수로도 분류할 수 있고 5의 배수로도 분류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쓰냐면, 자, 보세요. 1번 따로따로 해도 돼요.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것은 n equal 3k 풀마 1 한꺼번에 써도 돼요. 1번 플러스 2번 마이너스 두 개로 해도 되고, 귀찮으면 3k 풀마 1, 3의 배수 아니라는 편이죠. 이라 하면, 물론 k는 자연수라는 걸 꼭 써야 돼요. 오케이? 이라 하면, 그러면 쉬워요. 그러면 n의 제곱은, 자, 3k 풀마 1의 제곱을 하게 되면 9k의 제곱 풀마 6k 플러스 1이죠. 자, 그럼 앞에 두 개 항은 3의 배수입니다. 3k의 제곱 풀마 2k, 그건 3의 배수죠. 플러스 1. 3의 배수에다 1도 했네? 3의 배수 아니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가 어려운 거고, 기본적인 표현 방법만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3의 배수를 3K로 표현한다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걸 별표로 해놓고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 번 써보는 거예요. 자, 혹시 이제 시간이 너무 빨라서 필기 못한 거 있으면 유튜브 동영상 바로 업로드 하니까 그걸 보면서 필기를 해주세요. 자, 다음에 필수 예제 23-2번을 보자. 루터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귀류법을 쓰면 됩니다. 자, 유리수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해요. 유리수. 유리수가 뭐예요?
정수분의 정수를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거면 충분한데요. 고등학교 때는 P분의 Q, PQ는 서로소 이렇게 암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A, B로 쓰니까 A분의 B, A와 B는 서로소 분모는 0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써야 돼요. 자, 그러면 1번을 볼까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했었죠. 루트 5도 비슷해요. 귀류법을 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귀류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귀류법. 결론을 부정해 볼게요.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합니다. 귀류법. 이게 중요해요. 출발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루트 5 이퀄 a분의 b를 만족하는 서로수인 ab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양변에 a를 곱해서 루트 5 이퀄 a고 루트 a 이퀄 b고 제곱하게 되면 5의 a의 제곱은 b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지 돼? 뭐야? 5a의 제곱 b의 제곱 같아? 그러면 b의 제곱은 5의 배수네? 그죠? b의 제곱은 5의 배수네? 근데 5는 소수잖아요. 그죠? 제곱을 했더니 소수의 배수야. 그러면 b는 5의 배수죠. 소수의 배수죠. 그죠? 제곱한 수가 어떤 소수의 배수란 얘기는 그 수 자체가 처음부터 소수의 배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b의 제곱이 5의 배수이면 b는 5의 배수.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증명됐다고 봐도 돼요. 그냥 쓰는 거야. 자, 그러면 b가 5의 배수니까 b도 마찬가지로 OK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입해서 했더니 뭐야? 대입했더니 a의 제곱이 다시 5의 배수네? 자, 5의 배수죠? 그러면 제곱이 5의 배수면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a도 5의 배수예요. 뭐야? a, b 서로수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a, b가 모두 5의 배수가 돼서 서로수라는 가정의 모순됨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 왜 모순이 생겼을까?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틀렸어요.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매우 편리한 거예요. 매우 편리하게 어떤 수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상의 증명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문제를 조금씩만 바꾸면 이렇게 2번처럼도 가능해요.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님을 알고 있대. 유리수가 아니래.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래. 그러면 봐봐. 루트 7이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유일하게 루트 5가 유리수라는 것만 아는 거야. 그러면 얘는 루트 5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요. 루트 5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7은 모르잖아요. 그죠? 루트 7은 제곱을 해서 얘는 그냥 자연수를 만들어줘야지 돼. 그죠? 그럼 루트 7을 제곱해서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은 루트 7만 남겨놓고 제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기류법을 한번 해보자.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A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표현들, 이런 조건들 하나하나 기억하세요. 왜 0이 아닌이 갑자기 들어갔을까요? 0이 아닌 왜 들어갔을까요? 두 수의 뺄셈인데 두 수가 다르죠. 그죠? 0이 될 수가 없다는 조건 써줘야 되는 거야. 요거 이런 조건 때문에 감점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은 오히려 밑줄 긋고 별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루트 7은 꼴로 나타내질 때 왜? 루트 7이 뭔지 몰라. 유리수야 무리수야 몰라. 그래서 얘를 모르는 걸 아예 제곱해가지고 자연수로 만들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곱해 볼까요? 제곱하면 제곱식을 써봐요. 그러면 좌변은 7이고요. 우변은 a의 제곱 플러스 2 루트 5 a 그 다음에 5에 5.
그죠? 자, 그러면 7은 이제 제곱을 해서 자연수가 됐고 5를 이항해서 빼주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알고 있는 게 루트 5예요. 루트 5. 그래서 양변을 5를 이항하고 나머지는 다 이항해 가지고, 자, 이항하면 2a 루트 5 이퀄 2 마이너스 a의 제곱인데, 우리가 이제 루트 5가 유리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유리수가 아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루트 5만 남기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5는 하고 나타냈는데, 루트 5는 문제의 조건에서 유리수가 아니라고 주어졌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변을 볼까요? 분모 2a 유리수죠. 2 빼기 유리수 유리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도 기억해 둬야 돼요. 자, 유리수분의 유리수는 유리수입니다. 당연하죠. 유리수분의 유리수는 유리수예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하죠. 분모 유리수를 a분의 b, 분자 유리수를 c분의 d라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a분의 b분의 c분의 d로 간다면, 우리는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고 계산하면 얘를 분모, 분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BC분의 AB가 되네요. AD가 되네요. 이거 분수잖아요. 그죠? 유리수잖아요. 그래서 좌변은 무리수고요. 우변은 유리수가 됩니다. 자, 좌변은 무리수가 되고요. 우변은 유리수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모순이죠. 유리수와 무리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는 정반대수예요. 그러니까 무리수의 정의가 전에 한번 쌤이 얘기했을 거야. 무리수의 정의는 유리수가 아닌 수예요. 즉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무리수입니다. 무리수란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유리수와 무리수 같을 수 없는 거예요. 모순이죠. 왜 모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즉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가 유리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유리수가 아니다. 아까 맞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야. 여기 이제 어드바이스에 보면,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서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님을 알고 있을 때 요거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님을 알고 있을 때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23-2번을 볼까요? 자,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 한번 연습해보자. 뭐 루트 2, 루트 3, 루트 똑같죠? 소수이고, 그죠?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은 사실 이렇게 증명합니다. 자, 이거 증명해 볼게요. 밑에다가 같이 써봐요. 루트 3이 유리수라 가정하면, 그러니까 귀류법을 쓰겠다는 거야. 가정하면, 이건 써줘야 돼요. 가정하면 루트 3 이퀄 P분의 Q, 그리고 PQ는 서로소, 인 PQ가 존재. 요거 이제 거의 기계적으로 여기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양변에 P를 곱하고 루트 3P 이퀄 Q
에서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3p의 제곱 이퀄 q의 제곱. 그러면 따라서 q의 제곱은 3의 배수이고 그리고 제곱해서 3의 되는 3의 배수가 되는 소수는 그 자체가 3의 배수예요. q는 3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따라서 q는 3k로 표현할 수 있죠. 이때 k는 자연수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걸 대입하는 겁니다. 3p의 제곱에다가. 그러면 3p의 제곱 이퀄 q의 제곱인데 3k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얘는 9k의 제곱이 되겠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따라서 p의 제곱 이퀄 3k의 제곱. 얘 3의 배수네, 그죠? 똑같아요. 그러면 따라서 p의 제곱은 3의 배수이고 따라서 p도 3의 배수다 라고 나누는데 이건 모순이죠. 뭐의 모순이냐면 PQ가 서로서라는 말의 모순이에요. 그냥 모순만 적어주면 돼요. 왜 모순이 나왔냐?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가정이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나온 거라서 그냥 결론만 써주면 됩니다. 따라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무리수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과정이 똑같아요. 루트 2, 루트 3, 루트 똑같습니다. 루트 7도 그렇고 이거를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귀류법을 연습한다 생각하고 이걸 몇 번 써보면 뭐 쉽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귀류법을 연습하는데 참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나중에 동영상을 보면서 꼭 한 세네 번 적어보기 바라요. 자, 그리고 23-3번을 보겠습니다. 루트 6이 유리수가 아님을 알고, 자, 조건이 있네요. 밑줄 그어보세요. 유리수가 아니래. 유리수 아니에요. 다음 수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여라. 똑같아요. 이 1번, 2번, 3번 증명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이거를 1번만 해보자. 1번만. 자, 1번. 한번 노트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루트 6이 유리수가 아님을 이용해서 1번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23번에 2번 문제가 또 하나 있네.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한 거고 이를 이용해서 미안합니다. 이거부터 하자. 루트 2,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래요. 이거 뭐 그러면 방금 전에 예제랑 똑같으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자. 루트 2,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증명 방법은 귀류법이죠.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이퀄 뭐 a라고 써도 되고요. a는 유리수, a는 뭐 당연히 0이 아닌 유리수가 되겠죠. 이 0이 아니를 쓰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요거 빠뜨리면 0이 아니를 빠뜨리면 이 식에 오류가 생깁니다. 여기 잘 봐요. 얘가 아까 위에서 자 루트 5는 꿀로 나타냈을 때 분모에 a가 오죠. 그죠? 0이 아니니라는 쓰는 이유는 분모에 a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분모가 0인 수는 우리는 다룰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0이 아닌 유리수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루트 3은 알겠지만 루트 2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루트 2 이퀄 a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양변을 제곱합니다. 이렇게 제곱하게 되면 2 이퀄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루트 3,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a 루트 3 이퀄로 나타냅니다. 이퀄하면 a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 이제 우리는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양변을 루트 3만 남겨놓고 루트 3 은꼴로 나타내면 2a분의 a의 제곱 플러스 1이 돼요. 자, 여기서 분모에 2a가 오는 게 보이죠? 0이 아닌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자, 근데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루트 3은 무리수예요. 그죠? 유리수가 아니라고 문제에서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얘는 무리수예요. 그런데 우변은 유리수분의 유리수입니다. 얘는 유리수인데요. 그래서 모순이 되는 거예요. 모순. 유리수와 무리수 같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모순이 왜 생겼느냐? 그냥 결국에 따라서 결론만 바꿔주면 돼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무리수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증명 과정을 몇 번 쓰다 보면 이거 별거 아니네. 다 똑같네 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증명을 절대 건너뛰지 말고 한 땀 한 땀 증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선행학습할 때는 쫓기지 마세요. 시간적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3번을 보자. 23-3번. 자, 여기서 루트 6이 유리수가 아님을 알고 있을 때라고 했어요. 그럼 1번을 한번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루트 6이 나오게 하려면 제곱하면 되네요. 그죠? 그냥 제곱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수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니까 귀류법을 사용해서 자, 증명 한번 써봐요.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제곱 이퀄 a, 그리고 a는 유리수라고 써요. 이게 0이 아닌 유리수라고 써야 되지 않나요? 풀이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닌이라는 조건은 나중에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a가 a만 분모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0이 아닌을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a는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라 하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루트 6이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식을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2 더하기 3이니까 5 더하기 2 루트 6이 되겠네요. 그죠? 이퀄 a입니다. 그런 다음에 루트 6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a의 제곱, a가 되겠네. 그지? 자, 그런 다음에 루트 6으로 나타내면 루트 6 이퀄, 자, 분모는 2고요. 분자는 a-5입니다. 자, 그런데 모순이죠? 왜냐하면 루트 6은 무리수예요. 그런데 2분의 a-5, a-5도 유리수예요. 유리수를 2로 나눠도 유리수입니다. 이건 모순이죠. 그럼 왜 모순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결론만 써주면 됩니다. 따라서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은 무리수예요 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3번도 해볼까요? 3번도 해보세요. 연습 삼아서 3번도 해보자. 똑같아요. 자, 이것도 3번을 증명하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퀄 b, b는 유리수 라 하면이에요. 라 하면 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 상태로 제곱을 하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 분모를 통분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좀 더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분수의 뺄셈이나 덧셈은 보통 통분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분수죠. 자, 그래서 얘는 통분하게 되면 루트 6입니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그래서 루트 3 빼기 루트 2 이퀄 b가 돼요. 그 두 분수의 분모 분자에다가 각각의 분모를 곱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제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제곱하는 게 귀찮아. 그럼 양변에 루트 6을 곱한 다음에 제곱해도 돼요. 어차피 루트 6을 제곱하면 6이 되니까. 그래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퀄 b 루트 6으로 바꾼 다음에 제곱을 해도 됩니다. 자, 여기 제곱을 해보세요. 제곱. 자, 그러면 좌변은 3 마이너스 2 루트 6, 루트 6 나왔네요. 플러스 2 이퀄 6b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루트 6만 알아요. 루트 6이 무리수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루트 6은 꼴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항하고 해면 여기서 2 루트 6 이퀄 5 마이너스 6b의 제곱이 되네요. 양변을 2로 나누면 루트 6은 2분의 5 마이너스 6b의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루트 6은 무리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 2분의는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모순이죠. 그죠? 왜 모순이 나왔느냐?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못됐으니까 결론만 한번 써주면 됩니다. 따라서가 되겠고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퀄은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예요 라고 되는 거예요. 자, 과정이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증명 방법에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써보는 거. 자, 계속해 볼까? 아, 이제 비둘기집의 원리가 나오네요.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비둘기집의 원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문제도 다루긴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해 줘 볼게요. 비둘기집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비둘기 집은 4개가 있어요. 그런데 5마리가 비둘기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명확하다고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명제는 뭐냐면 적어도 한 집에는 2마리 비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겁니다. n개의 비둘기 집에 n 플러스 1마리의 비둘기가 살면은 적어도 한 집에 2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살게 된다. 밑줄 그으세요. 이거를 비둘기 집의 원리라고 해요. 종종 이용해요. 자, 집의 개수보다가 하나가 많은 비둘기들이 집으로 다 들어갔어. 그러면 뭐 그중에 빈집도 있으면 다른 집에 더 몰려 있겠죠? 골고루 한 마리씩 다 들어갔으면 마지막 한 마리가 어디에 들어가든 적어도 한 집에는 그 집은 2마리의 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비둘기 집의 원리라고 해요. 자, 이 비둘기 집의 원리는 언제 많이 이용하냐면 수학 경시 대회. 예전에 수학 경시 대회가 많았었어요. 그때 비둘기 집의 원리가 참 많았어요. 응용 문제가 이거 비둘기 집의 원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문제가 많이 다뤘었어요. 요즘에는 거의 다루진 않는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자, 정사각형 내부에 5개의 점을 임으로 찍습니다. 여기 5개라는 게 핵심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2인데 5개의 점을 찍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는
5개의 점에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4칸으로 나눠야 되겠다라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2 이하인, 여기서 루트 2도 마찬가지로 힌트를 주는 거예요. 루트 2라는 거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어떻게 4칸으로 나누냐면 중점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중점을 잡아서 중점끼리 연결해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4개의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4개의 정사각형에 5개를 찍는데 먼저 4개를 찍습니다. 4개. 4개를 찍어요. 그럼 마지막 점을 이 4칸 중에 어디다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4칸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됩니다. 그럼 어디다가 찍을 거냐 이거야. 어디다가 내부에 찍는 겁니다. 내부에. 그러니까 모서리에 찍으면 안 돼요. 내부에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가장 양 끝의 길이가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4개가 각각 한 칸에 찍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점을 어딘가 이미 점이 있는 칸에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리가 루트 2 이하인 두 점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집의 원리는 깔끔하게 수식으로 증명은 안 됩니다. 오케이? 보통은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증명을 하고 한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 방법이 깔끔하진 않아요. 그래서 수학의 명료성을 좋아하는 수학자들 사이에서는 비둘기집을 참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른 한 예를 보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내부에 있습니다.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4예요. 자, 이것도 다 힌트예요. 한 변의 길이가 왜 4일까? 이게 다 힌트예요. 여기 내부에 9개의 점을, 이 9개의 점도 힌트예요. 이면에 찍을 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3이야. 그러니까 이제 9개의 점 중에서 이미 세 점을 딱 집어.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3이야. 자, 그러면 세 점이 반드시 존재함을 보여라는데 여기 보세요. 왜 9개냐 문제인데, 자, 그리고 길이가 4인데 이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4개가 만들어집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4개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때요? 9개의 점은 먼저 각각 4개의 칸에 2점씩 다 찍으면 8개의 점을 찍을 수 있죠. 그럼 마지막 점이 하나 남아요. 그 마지막 점을 4칸 어디에 찍든 어딘가에 찍어야 되죠.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3 이하인 세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인데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보세요. 계산할 수 있겠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넓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 높이를 계산하면 돼요. 근데 혹시 기억나? 전에 우리 삼각비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삼각비. 자, 여기가 정사각형이니까 60도잖아. 그지? 그럼 나머지 2등분 하니까 30도고요. 30도, 60도, 90도인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가 뭐였죠? 기억나요? 1대 루트 3대 2. 자, 여기가 밑변의 길이가 1이면 높이가 루트 3이고요. 요 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형이나 연결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성이나 삼각비나 다 연결되는 겁니다.
특히 정삼각형이란 말이 나오면 연상이 돼야 돼요. 이런 연상을 하려면 이제 반복학습법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자, 얘는 밑변의 길이가 2죠. 삼각형의 넓이를 S라 한다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루트 3. 오라? 루트 3. 나왔다. 그지? 그러니까 왜 넓이가 루트 3인지를 알 수 있겠죠? 이게 힌트예요. 힌트.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얘 비둘기집에 올리네라고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각각의 숫자를 통해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집 원리는 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증명이 수식으로 매끈하게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림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수학스럽지 않다는 느낌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는데 근데 똑같아요. 문제가 똑같아요. 풀이 과정이.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 이제 필수예제 23-3번. 오케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힘 좀 내세요. 자, 이게 이제 비둘기집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니까 한번 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 밑줄 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12인 왜 12일까? 정사각형 방 안에 10사람, 오케이, 10사람이 힌트입니다. 10사람이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인데요. 그러면 왜 10인가가 이제 이런 그림을 통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 비둘기집 원리구나 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숫자를 통해서, 수를 통해서 비둘기집 원리구나 라는 걸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2인 경우에 이걸 각 변을 3등분 하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몇 개의 칸이 만들어져요? 9개의 칸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3, 3, 9. 자, 그러면 왜 10사람인지 알겠죠? 그죠? 왜 10사람인지. 9개의 칸. 9개의 칸에 한 사람을 넣고 나머지 한 사람을 어느 칸에 넣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최대 4루트입니다. 4루트 이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이 5번. 서로 간의 거리가 4루트 이하인 두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그림으로. 그림과 조건 수식으로 수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밑에 있는 건 풀어보자. 23-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2. 밑줄 그으세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어요. 자, 내부에 왜 5개의 점일까? 아까 우리가 이거 삼각형을 해봤잖아요. 그죠? 여기 밑에 한번 잠깐만 그려볼게. 정삼각형을 대충 그려봐요. 그리고 중점을 연결해봐요. 중점을 연결하면 몇 개의 삼각형이 생깁니까? 4개의 삼각형이 생긴다. 몇 번 그려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5개예요. 4칸이기 때문에 5개의 점이에요. 그러면 4개의 점을 이 각각의 칸에 한 번씩 넣어요. 이렇게. 한 점이 남죠? 마지막 한 점은 한 삼각형에 2개의 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죠? 맞죠? 자,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중에는 1 이하인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자, 왜 거리가 1 이하냐면 자 보세요. 이 변의 길이가 1 이하예요. 1이에요. 변의 길이가 1. 변의 길이 1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점은 양 모서리에 있으면 안 돼요. 모서리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내부라는 것은 모서리가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 꼭지점이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꼭지점은 내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내부라는 것은 모서리는 아니다. 모서리도 아니고요. 꼭지점도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얘는 비둘기집의 원리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5번도 보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자, 이것도 밑줄 그어봐요.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내부라는 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5개의 점이라고 그랬어. 왜 5개일까? 이미 두 점을 잡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 이하. 그러면 대각선의 길인데, 왜냐면 거리가 가장 긴, 정사각형에서 가장 긴 것은 대각선인데, 대각선의 길이가 2루트 2가 되려면, 얘는 한 변의 길이가 2인데, 그죠? 한 변의 길이가 2예요. 두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림 그려보세요, 한번.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정사각형을 아주 정확하게는 못 그려요. 자, 중점을 잡아서 연결합니다. 이렇게 5개의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4칸일 거고요. 그죠?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대각선의 길이가 두 점 사이 최대 거리가 루트 2, 루트 2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2 루트 2가 되려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 루트 2가 되려면 2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그랬는데 절반이 2니까 얘는 4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죠? 그러니까 비둘기집의 원리 하면은 먼저 그림을 떠올려요. 그러면 대부분 풀립니다. 그림을 떠올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3-6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90cm인 원탁의 둘레에 7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인접하는 두 사람 사이의 직선거리가 90cm 이하인 두 사람이 반드시 있음을 증명하라. 이건 좀 내용이 좀 있네요. 이런 문제는 별표를 일단 해놔요. 일단 문제를 읽고 이게 뭐지? 라는 문제는 다 별표를 해놔요. 반지름이 90cm인 원탁의 둘레라고 했으니까 저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오케이. 저를 그림을 그리고요. 자, 여기서 7사람이 힌트예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90에 외출 긋고요. 둘레 7사람이 앉는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몇 칸을 만들어야 돼요? 6칸. 그지? 6칸. 그러면 얘를 지름을 일단 긋고요. 6칸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지는지 여기 지름을 지난다고 생각해 보고 위에 3칸 아래 3칸을 만들어 보세요. 자, 위에 3칸 아래 3칸이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6칸이 만들어지죠? 얘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정삼각형. 자, 정육각형. 얘를 연결하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6등분 한 다음에 이 점들을 연결하게 되면 정육각형이네. 너무 쉽다.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때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원줄을 정확하게 6등분 했잖아. 그지? 그럼 어때요? 원줄을 6등분 했기 때문에 6사람을 요 한 칸씩 앉혀요. 6사람을 한 칸씩 앉혀.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한 사람은 어딘가 한 칸에 몰아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인접하는 두 사람 사이의 직선거리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냐면 선분의 길이에요. 요 하늘색 길이, 모서리의 길이에요. 모서리가 아니라 변의 길이에요. 근데 정사각형이잖아. 그지?
이게 정삼각형이잖아요. 이게 60도잖아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와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90도래. 90입니다. 그죠? 정육각형이니까 당연히 90cm 이하죠. 이하가 존재하죠. 두 사람의 직선거리는 90cm 이하인데 두 사람의 직선거리는 모서리의 길이에요. 변의 길이에요. 두 사람의 직선거리 이퀄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나랍니다. 그죠? 그러면 어때요? 90이죠. 90 이하가 되겠지. 이번에는 원주에 앉는다고 했으니까 모서리에 앉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미만이 아니라 이하가 되는 거야. 이런 것도 한번 보면 꼼꼼하게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자, 여기까지고요.